북한이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간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번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히길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을 주시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병력 3만 명을 추가로 파병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6월부터 러시아 보로네시 지역에서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는데요. 보로네시는 화면상에 보이는 것처럼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러시아의 남서부 도시입니다. 이때까지 북한군은 쿠르스크 지역에만 주둔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여기에 보로네시까지 주둔 위치를 확장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은 러시아에 추가로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이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협인 것만은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이 전쟁 수행 방식을 배우며 무기를 개량하고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하였고요. 이 모든 것은 북한 미사일 사정권 안에 있는 모든 아시아 국가의 위협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북한은 러시아에 약 1만 4천 명 규모의 병력을 파병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했습니다. 전선에서는 상당한 희생을 치렀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북한으로서는 얻은 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동안 실전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현대전 환경을 직접 경험하면서 전투 방식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는데요. 드론을 활용한 정찰과 공격, 전자전 대응, 포병과 무인기를 연계한 작전 등 최신 전장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전술을 가까이에서 익힐 수 있었습니다. 이는 기존 재래식 전투에 익숙했던 북한군에게 매우 중요한 경험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북한의 군사 지원에 대한 대가로 식량과 에너지, 각종 군수 물자를 비롯한 경제적 지원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북한으로서는 이러한 지원이 내부 경제를 유지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군사기술 협력까지 확대되면서 위성과 미사일, 방산 분야에서 러시아의 기술적 지원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 전장에서도 북한군은 러시아군과 함께 주요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했던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다시 확보하는 과정에서 북한군이 전투에 참여하며 러시아 측의 반격 작전에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러시아가 해당 지역의 통제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북한군이 중요한 전력으로 활용됐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지만 러시아는 북한군의 전투력을 높게 평가했고 양국의 군사협력도 이전보다 더욱 긴밀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참고로 북한군은 1만 4천 명을 파병했고 이 중 9,500명이 실전 배치되었는데요. 실전 배치된 9,500명 중 사상자만 7천여 명이 넘게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물밑 협상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 18일에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러시아를 공식 방문했는데요. 이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특별 군사작전 수행에 도움을 준 북한 지도부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한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파병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군 활용까지 검토하는 배경에는 러시아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 부담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막대한 규모의 병력을 투입해왔지만 장기간 전쟁이 이어지면서 병력 유지와 보충 문제가 점점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선이 넓게 형성된 상황에서 지속적인 공격 작전을 수행하려면 새로운 병력 확보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추가적인 동원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러시아 지도부의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2022년 부분 동원령을 통해 대규모의 예비군을 소집한 바 있는데요. 당시 러시아 내부에서는 젊은 층의 해외 이주와 사회적 반발이 발생했고 크렘린 입장에서는 대규모 추가 동원이 국민 여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군사적인 필요성과 국내 정치적인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같은 우방국의 병력을 활용하는 방식은 러시아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평가됩니다. 자국 내에서 추가 병력을 모집하는 것과 비교하면 정치적 부담을 줄이면서 전선에 필요한 병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병력 지원뿐만 아니라 군수물자 공급에서도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관점에서 북한군 파병은 전쟁 수행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직접 투입해야 할 병력을 일부 보완할 수 있고 기존 병력의 피로도를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 부족 문제를 외부 협력을 통해 완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병력 의존이 커진다는 것은 러시아가 전쟁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부담을 안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만약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로 3만 명의 병력을 파견하게 된다면 북한의 대로 군사 지원 규모는 기존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상황이 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북한군 파병 규모와 비교하면 2배 이상의 병력이 러시아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셈인데요. 이는 러시아가 장기화한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더 확대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이상 이어지면서 지속적인 병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막대한 병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전선 유지와 공세 작전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군의 추가 투입은 러시아로서는 전투 병력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북한군 3만 명 추가 파병설을 유심히 봐야 하는 이유는 러시아의 대규모 병력 동원 가능성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는 러시아 군사령부가 현재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고 새로운 작전을 준비하기 위해 대규모 동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는 가을을 앞두고 최대 50만 명 규모의 병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동원된 병력 가운데 일부는 이른 시간 안에 기존 전선으로 투입되고 나머지는 일정 기간 훈련을 거쳐 새로운 작전에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방어와 공세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러시아 관점에서 병력 규모 자체를 크게 늘리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이러한 가능성을 가볍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새로운 병력을 확보해 공세를 확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북부와 동북부 전선의 방어 태세를 강화하고 병력을 재배치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기존 전선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지역에서 추가 공세를 시도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군 3만 명 추가 파병이 실제로 이뤄지고 여기에 러시아의 대규모 동원까지 동시에 진행된다면 우크라이나가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전선 곳곳에 더 많은 병력이 투입될 수 있고 장기간 이어지는 소모전 역시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과 무인체계 확대를 통해 병력 열세를 극복하려 하고 있지만 넓은 전선을 지속적으로 방어해야 하는 현실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병력 규모가 많이 증가하면 방어선 유지에 필요한 자원과 탄약, 장비 소모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고 전투가 장기화할수록 우크라이나가 감당해야 할 부담 역시 계속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중동전쟁에 우크라이나가 개입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 보류를 선택하긴 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란의 상선을 공격한 상태입니다. 7월 25일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한 공습을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이때 모스크바에는 공습 경보가 울리기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카스피에서 이란으로 향하는 군수물자 운반선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히길 카스피에서 수행한 장거리 타격 작전에서 매우 큰 성과를 거뒀으며 여기에는 이란과 관련된 군수물자 수송에 사용되는 선박과 군함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는데 해당 선박이 구체적으로 어떤 군수물자를 운반하고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선박이 이란 상선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선원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란은 이번 공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카스피에서 자국 상선이 공격받아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를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민간 선박을 겨냥한 공격은 유엔 헌장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우크라이나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는데요. 이란은 유럽 국가들을 향해서도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를 우려한다면 우크라이나 측에 책임을 묻는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이번 사건에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카스피해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 가치 때문입니다. 카스피해는 이란 북부 지역과 연결된 주요 물류 통로로 이란이 주변 국가들과 교역을 이어가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특히 남부 해상 통로가 제재와 군사적 긴장으로 제한되는 상황에서 카스피해를 통한 물자 이동은 이란 경제와 공급망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란의 충돌은 러시아와 이란의 군사협력 관계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란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의 샤헤드 계열 자폭 드론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 양국은 무인기와 군사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이런 군사협력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높이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비판해왔습니다.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협력하는 국가들의 지원망까지 타격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란 관련 군수물자 수송에 활용되는 선박과 러시아 군사시설을 겨냥했다고 밝혔는데요. 러시아와 이란 사이의 군사적 연결고리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다소 완화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중동 상황이 안정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지만 이번 사건으로 다시 긴장이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게 각기 다른 전쟁이 서로 연결되면 이것이 대전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이라는 각기 다른 전쟁이 서서히 연결되는 모습입니다.